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저는 토요일날 오랜만에 이 모임에서 같이 축구를 이렇게 쳤었는데, 어제는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천근만근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7년 만에 이렇게 함께 축구를 차고 그랬었는데요. 날씨도 상당히 많이 풀렸죠. 참 날씨도 이렇게 굉장히 기온도 풀리면서 좋은 모습인데,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또 많은 우려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뭐 우리가 걱정한들 뭐 주가를 바꿀 수는 없겠죠. 뭐 다가오는 뭐 파도를 우리가 이제 뭐 수소로 맞겠습니까? 뭐 호미로 맞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파도에 몸을 타서 어쩔 수 없이 서핑을 즐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파도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지금의 이 파도를 만들어낸 바람이 어떤 성향의 바람이 지금 불어와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안, 그리고 이 향후 전략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목요일부터 해서 사실 코스닥은 급락을 해버렸고, 코스피는 그나마 옵션 만기 시점에 이 일본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오염물 발생으로 인해서 코스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던 부분이 일단 코스피 지수는 지켜주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악재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2차 전지에서도 그랬었고, 또 게임은 위메이드가 지난번 코인 매각 이후에 또 실적 우려로 인해서 또 급락을 맞으면서 시장의 이 투심을 굉장히 많이 꺾어 놓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목요일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 거기에 더불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내 장민 철수 지시를 함과 동시에 이 우려를 계속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 간밤에는, 금요일날 밤에는 날짜를 지정하면서 동맹국에게 통보를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부분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9%까지 빠지면서 하락을 키웠기 때문에 국내 증시 월요일날 그러한 이 시가 개파락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만큼 이번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돌려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의 시장이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아닌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금요일 해외 증시 먼저 간단하게 보면, 일단 다우, 나스닥, S&P 500은 선물 시장에서는 급락을 좀 하고 있었죠. 금요일날 많이 밀리면서 가고 있었었는데, 시가에서는 양봉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인트 블러드 총재의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연준 인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연준 인사들 가운데 서로 분분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오후장에 급락을 해버린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바탕으로 선제 공격을 만들어서 러시아가 이에 대한 공격을 받고 침공하는 가능성이 2월 16일 올림픽 폐막 근처에 발생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동맹국에게 말을 했다라는 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일단은 시장이 좀 아수라장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스닥이 특히 많이 빠진 거는 이 일부 또 반도체 이 인수합병 승인에 따라서 인덱스 펀드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더 많이 빠졌고, 또한 이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플라툼이 또 전 세계 공급 1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 IT 반도체 가전 이쪽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우려가 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에 일단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고요. 뭐 전체적인 S&P 500을 보면은 사실 올라간 섹터가 거의 전무하죠. 뭐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위드 코로나 종목군들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이 해칭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섹터, 그 다음에 뭐 토바코는 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로키드 마틴, 네, 무기죠. 방산업체의 주가와 에너지 주가 그리고 일부 비료 섹터만 올랐을 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급락을 하고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적으로 봤을 때 뭐 이 환율은 큰 폭의 상승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간 선물도 일부 밀리긴 했지만은 큰 폭의 하락은 없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금요일 날 일부 이에 대한 선 반영은 시장에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락은 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 수준에서 일단 이어질 것 같고, 지금의 이제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가 팩트를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천연가스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WTI나 브렌드유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설 관련해서 현재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이란 핵 협상을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차원에서 이란을 통해서 국제 유가의 가격을 떨어뜨린, 즉 공급을 확대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전략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 유가 트레이더 쪽에서 많이 퍼지면서 이쪽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월요일 아마 이 비료,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방산, 뭐 이런 섹터들은 아마 시가 갭이 높게 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시가부터 일정 부분 뭐 공략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갭이 높게 뜨기 때문에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자, 팩트적으로 정확히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월요일날,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수나든지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뭐 보기보다는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단 코스닥 기준에서는 코스피보다 워낙 수급이 많이 안 좋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2022년도 까지 해서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렇게까지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최대 규모의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전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워낙 코스닥의 이 시총상위 종목군들의 문제가 이곳저곳 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량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관련 해서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준 경우는 미국의 9.11 테러, 한국전쟁, 일본의 진주만 폭격 및 90년대 중동 사태 등이었는데, 그 외에 이제 쿠바 사태도 있는데 워낙 예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5% 선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때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시장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 상태, 그 시장의 흐름이 뭐 주가의 위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조금 더 회복의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만으로 시장이 빠졌을 때는 대부분의 회복은 빨리 해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제가 이 표를 하나 넣어 드렸는데요. 일단 뭐 한번 참고해 볼만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 정도 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보다는 이제 하락폭이 뭐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국내 증시는 뭐 글로벌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뭐 기침하면 뭐 감기 걸리면 폐렴에 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의 폭도 깊을 수도 있고 반등도 그보다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글로벌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줄 때 짧게 먹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아래 표를 보셨다시피 좀 길면은 뭐 40일 정도, 짧으면 5일 안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주말 바이든 푸틴의 전화회담이 있었는데 결실 없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말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로 나오나, 러시아의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안보에 대한 견해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조만간 우리의 반응을 공개하겠다로 불확실성을 조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최악의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봤을까, 그리고 나토와 러시아가 전면전에 나서며 세계대전이 펼쳐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까 등등을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 보셨겠죠. 저도 주말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나토와 러시아 전면전에 나서서 세계 대전이 펼쳐질까요? 그렇게 된다면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일단 전 세계 대전이 터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파생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한적인 흐름에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잘 해결이 된다면 어찌됐든 중재자 역할을 하다가 전쟁이 안 나고 잘 마무리가 되면 우리의 중재로 인해 전쟁을 막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불확실성이 높으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일단 동유럽의 지정학적 특성상 그 지역, 벨라루스라든지 이런 지역의 동토질은 조만간 녹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얼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면전이 터지면 전차가 가고, 현재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13만 대군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병력이 대거 전차를 밀어붙이면서 갈 수가 있으나, 그런 부분이 녹아버리면 그런 전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2월 말이 되면 일단은 전차 군단이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죠.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말을 하면 일단은 바이든은 던지고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2월 16일 날 전쟁이 안 난다면 일부 일단은 불확실성은 해제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당히 밀리다 보니까 계속 몰아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쟁이 나버리면 지금 사실상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과 유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미국, 그러니까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세일 혁명이라고 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세일을 지지를 많이 했죠. 세일가스에 대한 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힘을 약화시켰던 요인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유가적인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 에너지 위기는 어찌 보면은 유럽이 만들어낸 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 그린 에너지에 대한 실패 부분이 지금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러시아가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일단은 전 세계, 그러니까 러시아와 유럽의 이 가스의 노스트림 1, 2가 있는데요. 그동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가스관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면서 우크라이나에 이 막대한 통행료를 지불했죠. 거의 우크라이나 GDP의 2%, 3% 가까운 돈을 지불하다가 지금은 노스트림 1, 2를 만들면서 우회를 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가는 선에 대한 이 우크라이나 쪽과 유럽 쪽의 이런 껄끄러운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유럽은 만약에 러시아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끊기게 된다면
타격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전면전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의 상황으로 저는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여기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의 문제는 전쟁이 나냐 안 나냐 보다도 그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 인플레이션 상황, 이게 이제 계속 오래 유지가 돼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그리고 세계 최대 이 질산칼슘, 탄산칼슘 뭐 등등 을 수출하고 있는 이 러시아가 이런 부분에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지금도 오늘 좀 조사를 해 본 결과 유럽의 이 비료 산업이 초토화가 난 것도 이런 부분에서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산업을 통제하게 된다면은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즉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증시는 크게 올라갈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시장에서 금요일날 장 초반에 떨어지는 이 나스닥 선물을 돌려 세웠다라는 점에서 금리로 인한 하락은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시장을 현재 시장을 파악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 좀 체크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배제하고 하더라도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주었지만은 델타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선진국도 영향을 받았지만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그리고 신흥국들의 공장이 많이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공급망 차질이 많이 생겼었는데, 오미크론의 급속된 확산 속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풀려간다라는 관점에서 많은 리포트들이, 외신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일단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부분의 실마리가 풀리는지만 본다면은 이번에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자, 고로 정리하면 주말 동안 온통 전쟁 가능성, 전쟁 위기 등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시장은 열려야 하는 것이고 괜히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일시적이다.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고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 또한 시장의 하락에 기여하는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른 안정을 찾아줘야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진행될 것이고, 그래야만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이 꺾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이 일단 더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국내 증시 금요일 일부 선반영은 되었으나 주말 사이 공포가 장 초반에 몰리고 추가적인 반대 매매가 발생하겠죠. 일단 개파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은 그만큼 투매가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개인의 느끼는 공포감에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진다 해서 시가부터 던지는 그런 우려, 그런 것보다는 네, 시가에 매수는 못하지만은 시가에 일단은 시장을 관찰을 하고, 오히려 이 위기 속에 선물이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변할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 체크를 하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악재들이 증시의 가격으로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금요일 국내 증시 이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비료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했죠.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 뭐 이런 종목군들 한번 쫙 돌려보고 종목군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는 뭐 간단하게 보면은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쌍바닥을 찍냐 아니면 역 헤드앤숄더를 만드냐의 차이고, 지수를 돌릴 때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하락 구간에서 투매 시점에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돌릴 때 거래량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세의 전환을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급락을 막고 차라리 올라가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만 보고, 자 일단 금요일날 보면 대형주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나마 시장을 좀 버텨줬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나마 시장을 지켜줬고,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키옥시아라든지 웨스턴 디스트라의 반사 이익 정도로 일단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이 구간은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나왔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리가 이탈이 안 되는 선에서 수급이 돌아서는지를 저는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또 개파락을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요일은 이 종목을 좀 오전에 좀 짧게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래 좀 잡아서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오전에만 매매 몇 종목만 했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안 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2월 15일 MSCI 직전까지의 흐름만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밖에 오늘은 위드 코로나 종목을 좀 몇 개 먼저 보면은, 하이트 진로 우량주 안에서 수급이 그나마 괜찮은 하이트 진로, 거의 이제 오거래일 2월 3일부터 해서 계속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죠. 지난번보다도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에 의해 빠지게 된다면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으로 활용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아시아나항공 얘도 수급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급락을 떨어지면 이 근처에서 힘모으고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얘도 한번 추세를 타면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지금 돌리고 가고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테마 성격으로는 제주 맥주도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지면 돌파 자리들 있죠. 돌파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 영역으로 대응할 종목이고요. 인터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이 8개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급락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을 이탈하고 21선 사이 정도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좀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미래생명자원,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사실 금요일날 저도 얘를 주도주로 봤는데 사실 매매는 못했습니다. 설마 그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컸던 것 같아요. 설마 갈까? 라는 마음이 좀 커서, 그리고 밑에다 좀 걸어놨었는데 오장에 지수가 많이 밀리길래 이 구간에 좀 걸어놨는데 안 와져서 그냥 보냈던 것 같고요. 일단 신고가 영역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은 이 위에 매물대가 있는데 신고가 영역인데 이 구간을 떠서 아마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갭이 워낙 높게 뜰 것 같아서 사실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 종목이 한번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갭을 하도 잘 떠서 아주 짧게 보실 분들은 가장 대장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팜스토리가 2등주인데 팜스토리는 2등주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밀 가격과 국제 유가 두 가지가 많이 올랐고요. 일단 팜스토리 국제 유가 관련해서 한국 석유가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국제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사실 러시아가 이 부분에서 카드로, 그러니까 제재,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 카드라고 생각을 제가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란 핵 협상을 방해하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뭐 이란에 전략적 무기를 준다라든지 핵무기 개발 관련된 기술 이전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게 미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만한
어, 반격 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유가 관련된 종목을 일부 정리는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때보다도 훨씬 많은 지금 거래 대금이 이 구간에서 계속 터지고 있다 보여지네요. 고점을 만들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훨씬 많은 거래 대금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어쩔 수 없이 풋템하는 이쪽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한국 석유,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가 오히려 지금 또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죠. 한국 석유가 대장이긴 한데 또 얘가 방향을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한국 석유와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GSE 엮어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얘는 매물이 많아서 이거를 완벽하게 넘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좀 그렇고요. 한일 단조, 얘도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데 월요일날 바로 매물대를 갭을 약하게 뜬다면 한번 봐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갭을 약하게 뜬다면 이게 이제 악성 매물대인데 이런 자리에서 갭 두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오히려 갭을 떴는데 시장의 수급이 오히려 시가 갭이 많이 발생을 해서 바로 종목군들이 반등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밀려버릴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방산주 관점에서 그냥 단기적인 시장 해칭 역할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MSCI 리뷰 관련해서 SK 스퀘어인데요. 일단 눌린 구간까지는 내려왔는데, 네, 이번에 MSCI 분기 리뷰 관련해서 다시 움직이는지 월요일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이번에 대거 많이 밀려 내려왔네요. 위메이드도 지금 3일 연속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거의 15만원에서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30%가 뭐예요? 엄청 많이 밀렸죠. 자, 모든 종목은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네, 상승의 초입 구간, 그리고 특히 이런 거래량이 터져서 지지와 저항이 많이 몰려있는 이런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네,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살리겠다, 혹은 내가 단기적으로 이런 대장급 종목을 바닥에서 좀 잡아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컴투스라든지 이거는 공부해볼만 합니다. 왜 금요일날 이메이드는 급락을 했는데 컴투스는 올라갔을까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환사채가 나왔는데 그 전환사채의 이 발행 그 세부 내역을 보면 600억의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었고, 이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은 16만원이 넘죠. 16만원이 넘는데 이게 5년 뒤에 전환이 가능하고, 이 전환할 때 만기 이자가 제로다. 그러면은 전환사채를 600억 찍어낸 사람은 바보가 아닌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 5년 뒤에는 이 위에 가치를 넘어가겠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사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600억,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더 저는 눌릴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긴 틀에서 지금의 대흐름을 갖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 자리를 다시 넘어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의 전환사채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워낙에 많은 종목군들이 다 밀려서 지금은 모든 종목군들을 뭐 쉽게 고민을 하고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요일날 또 저는 에코프로와 사실 카카오게임즈를 매매를 했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이슈가 있었죠. 목요일날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금요일날 호실적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살이 나서 저는 이 돌파에 들어가서, 네, 분할 매도를 이렇게 62,000원에 해서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나왔고요. 카카오게임즈 얘도 돌파로 들어가서, 네, 간단하게 그냥 매도를 하고 일단은 좀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강한 종목군들 계속 시장에서 버텨주는지 보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네, 손절보다는 일단은 시장 좀 버티면서 가는 게 좋겠고, 동토질의 환경 특성상 2월의 중반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풀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16일, 17일 관련해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높다라는 것은 생산자 물가 지표도 높을 거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뭐 한 달 동안 정말로 심각한 급락이 나왔는데 반등이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등이 이제 과거에 너무 우리가 V자 반등만 봐서 그렇지만은 옆으로 좀 기다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뭐 한 달 정도 이런 흐름이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려있던 종목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가서 또 물리는 것보다는 그냥 물려있는 종목에 그냥 차라리 물려있는 게 낫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생각하셔서 내일 시장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한 주도 네,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